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촬영들 많이 하시죠? 제가 와이어리스 마이크하고 짐벌을 활용해서 촬영을 자주 한다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고민 하나를 해결해보는 색다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시리즈와 이를 기반으로 출시된 로데 블로거 킷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블로거 킷이라고 나온 게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블로거들, 브이로거들을 위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삼각대와 필라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스마트폰 거치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디오 마이크로 구성되는 세트입니다. 비디오 마이크는 라이트닝 단자용 비디오 마이크 미-L, USB-C 단자용 비디오 마이크 미-C, 그 다음에 3.5mm 오디오 폰 단자를 위한 비디오 마이크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하지만, 오늘은 그 활용법을 위주로 다시 한번 이 제품들의 진가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이 제품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또 다른 시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자주 쓰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좋지만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시리즈들은 대부분 초지향성 마이크,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는 매력이 또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이라는 것은 마이크에 방향이 있다는 건데요. 비디오 마이크 미 시리즈들은 초지향성으로 전면에 있는 소리 위주로 받는 마이크입니다. 옆이나 뒤쪽 소리는 잘 안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은 대부분 무지향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는 방향에 상관없이 다 받는 그런 녀석들을 말해요. 지향성은 애초에 제품의 컨셉, 그 다음에 장착 위치, 그 다음에 용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됩니다.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은 대부분 이렇게 옷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목소리는 대화를 하기 위한 거니까 앞으로 소리가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들은 사실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위치에 마이크가 있을 수는 없어요.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 마이크가 여기 앞에, 사람 얼굴 앞에 딱 걸려 있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마이크는 입 앞에 있을 때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비디오를 찍다 보니 얼굴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선 마이크라고 해도 이거를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말을 하면 정말 다른 소리를 내주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고 말을 하면은 아까랑 완전 다른 소리가 나죠. 자, 이거랑 여기랑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와이어리스 마이크의 위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가슴 쪽에 위치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어깨에 올라가기도 그렇고 옷깃에 달리기도 좀 그렇고, 어쨌건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이 나와야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를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들께서는 여기 안경다리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게 소리는 더 좋거든요. 근데 사실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뿐이죠. 다만 소리라는 게 음원에 가까울수록 잡음보다 원하는 소리를 더 크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향성이 무지향성이라고 해도 입에서 가까우니까 목소리 위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초지향성 마이크들은 어떨까요? 이런 마이크들은 원래 마이크의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샷건 마이크들은 마이크가 보여지면 안 되는 곳에서 촬영할 때 많이 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옆에 뚫려 있는 구멍이 옆면과 뒤에서 오는 소리를 위상반전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 샷건 마이크가 길면 길수록 지향성이 강해집니다. 근데 지향성이 강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바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라마나 영화 촬영 때 마이크의 방향을 배우에게 맞춰가면서 녹음하는 붐 오퍼레이터라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아마 보통 어디서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헤드폰 쓰고 긴 막대기에 뭔가 둥글둥글 길쭉한 걸 달고 이렇게 벌 서듯이 서 계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 진짜 힘듭니다. 어쨌건
이런 전문적인 샷건 마이크에 비하면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미 시리즈들은 훨씬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어느 정도 개인용과 짧은 거리에서 쓰도록 고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보통 카메라 위에 달고 쓰라고 나온 거지만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1, 2m 안쪽에서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마이크 미 L이나 미 C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단자에다 바로 연결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거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잠깐 벗겨놨지만 요 데드캣을 또 전용 데드캣이 따로 있습니다. 요 데드캣은 이제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건데 셋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끼면 되는데 이렇게 끼는 것도 무지하게 쉽거든요. 실내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지만 야외 나가면 바람 부는 날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는 어느 정도 본 것 같고 이번엔 나머지 구성품들도 좀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셀카봉을 쓰긴 하지만 셀카봉 밑에 받쳐놓는 그 삼각대가 은근히 괜찮은 게 없습니다. 근데 블로거 킷에 들어있는 요 삼각대 요거가 굉장히 괜찮아요. 로데 트라이포드 2라는 삼각대인데 개별로 판매될 때는 꽤나 비쌉니다. 근데 이런 삼각대, 미니 삼각대 중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이중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 삼각대만 이렇게 따로 빠지기도 하고 위에 볼헤드를 따로 쓸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볼헤드를 사실 은근히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알리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무리 철제라고 해도 이게 금방 이가 나가요. 그래서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린 게 꽤 많은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안정감이 딱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이 볼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볼 크기가 클 때 사실 이 고정 안정성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요거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스마트폰 거치대도 뭐 널리고 널렸죠. 근데 사실 얘가 좀 다른 거는 일단 철제입니다. 철제. 싸구려 플라스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폰을 달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달면은 열어서 달고 얘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아예 이렇게 고정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지죠. 이거 사실 이거 셀카봉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떨어뜨려 보신 분들은 아마 피눈물 나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슈마운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좀 이따 설명드릴 조명을 달 수도 있고 옆에 보면 또 마운트 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뭔가를 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옆에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바로 이 녀석 자그마한 스팟 조명 마이크로 LED입니다. 이게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요. 눈으로 이렇게 정면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고 최대 300루멘까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 밝기로는 안 될 것 같고 한 2단계 160루멘이라 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주는 이렇게 디퓨저가 있거든요. 디퓨저를 놓고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일 것 같네. 배터리 충전 내장형이라서 쓰기도 좀 편합니다. 그냥 충전해서 쓰면 돼요. 최대 밝기 300루멘으로 세팅하면 최대 52분까지 최저인 60루멘까지 세팅을 했을 때는 4시간 15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간단한 촬영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충전하면서 그냥 되는 것도 같아서 보조 배터리 하나 달고 다니면서 쓰시면은 충분히 원하는 시간만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컬러 필터가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디퓨저를 꼽아서 쓰는 편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정말 재밌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뭐 촬영을 위해서 촬영 조명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배경용으로도 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로데 블로거 킷에 대해서 그 구성품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본래 목적인 브이로거용 마이크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스피디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크게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에 다들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걸로 밖에 나가서 찍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다 싶어서 찍고 싶은데 영상을 찍다 보니 주변 소리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잡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죠. 이럴 때 내가 보는 피사체 위주로만 소리를 잡고 싶다. 이럴 때 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은빛돌고래입니다. 네,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정원에 나와 봤는데, 여기가 바로 옆에 보시면은 차도가 있고 건너편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차도 소리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이 차 소리, 이걸 좀 줄이면서 잔잔한 소리를 넣고 싶긴 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찍는 거거든요. 여기 내장 마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곳에서 역시 찍고 있는데, 옆에 차 보이시죠? 여기서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디오 마이크 미 C 요걸로 연결해서 찍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리가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제 목소리가 훨씬 깔끔하고 차 소리가 좀 줄어든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선 마이크들은 필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고 대상에게 마이크를 달아줘야 되죠. 화면에도 마이크가 딱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에 비해서 샷건 마이크들은 충전이 필요 없고 바로 붙이자마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와이어리스와 또 다른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써도 되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찍는 인터뷰 같은 장면에서는 마이크가 나와도 된다. 그렇다면 와이어리스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고, 전경샷이나 전반적인 촬영 스케치를 다닐 때는 샷건 마이크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도 백업용 마이크로 쓰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작은 마이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보통 2개의 입력을 받다 보니까 진행자하고 게스트에게 마이크를 하나씩 주고 나면 카메라맨은 마이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소규모 크루로 활동을 한다면 카메라맨이 보통 PD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맨한테 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끔 PD가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후편집을 고려한다면 로데 비디오 마이크를 마이크맨용 마이크로 세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고2나 3, 프로처럼 내장 레코딩이 되는 마이크와 함께 사용한다면 나중에 싱크를 맞춰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이크를 3개 정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좋다고 봅니다. 싱크는 와이어리스 프로의 경우 타임코드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편집 프로그램의 싱크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슬레이트를 쳐주시는 것을 까먹지 않고 해주시면 작업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팁을 드리자면 레코딩 타임을 최대한 모두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대강 위치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또는 1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을 때 혼자 말하는 나레이션을 할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1인 다큐멘터리니까 이때 마이크를 본인 방향으로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레이션용으로는 최고예요. 소리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는 음원에 가까울수록 그 소리 위주로 녹음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면 말하시는 분의 목소리 빼고 나머지가 다 잡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현장감 있는 그런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밖에서 영상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더 현대에서 이번에 사운드캡 팝업 스토어를 열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스케치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인터뷰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운드를 담아봤는데 2가지를 이용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이걸 이용해봤고,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비디오 마이크 미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디오 마이크 미를 이용한 소리가 훨씬 현장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게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걸 활용한 영상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렴한 장비부터 이제 고가의 장비들까지 모두의 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클레임을 넣는 거죠. 밤늦게 음악하지 말라.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들어가고. 들어보시면 우리 사운드캣 직원을 찍을 때는 비디오 마이크로 미를 활용했고요. 뮤지쿠스 사장님 인터뷰에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를 활용했거든요.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배경음악을 따로 안 까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게 또 더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장단점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튜버 분들 중에서 움직이면서 셀카를 찍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짐벌에다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달아 쓰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짐벌을 쓸 때는 셀카용 카메라를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보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에서는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데 얘도 그래도 최신 핸드폰이라 생각했지만 전면 카메라로 야간에서 찍으니까 못 봐주겠습니다. 동네 공원에 잠깐 나왔습니다. 야간에 찍는 거를 좀 전면 카메라 위주로 찍는 걸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전면 카메라의 단점이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은 진짜 얼굴이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짐벌에 지금 조명을 달기가 그래서 조명을 달 수가 없거든요. 요즘 최신 좀 짐벌은 조명을 달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시 나오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이럴 때 후면 카메라를 쓰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고민하다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아쉽지만 짐벌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후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보다 손떨방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걸어다녀서는 뭐 잘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액션캠 같은 거 보시면은 요즘에는 뭐 뛰어다녀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드웨어 짐벌을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들은 이런 부분에서 역시 비싸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벌을 안 쓰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바로 제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촬영용 모니터를 하나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팅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이긴 한데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 해주는 기계입니다. 요즘에 이런 게 좀 나왔더라고요. 얘는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아이폰 뒤에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딱 붙는 건데 마이크를 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마운트 홀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운트 홀에 제가 이렇게 대를 달아가지고 얘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핀라이트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완전 완성형 세팅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세팅을 하고 걷고 있는데 조명을 또 안 켜고 일단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아까보다 얼굴이 훨씬 잘 보이지 않나요? 얼굴이 일단 아까보다 얼굴이 보입니다. 보인다는 게 일단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 역시 가로등 밑으로 내려오니까 훨씬 잘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조명을 켜왔습니다. 조명을 가장 작은 거 1단계 4단계 중에 1단계를 키우고 지금 해왔는데 마이크로 LED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러냐, 저 얼굴 진짜 잘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깜깜한 데서 찍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촬영을 나가서는 뭐 블루투스 스위치로 촬영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특히 저는 이 정도 세팅의 거리에서 마이크가 가장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화질도 괜찮아서 이런 세팅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더 멀리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중간에 셀카봉을 연결해서 이렇게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시나요? 바로 마이크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카메라 화각 밖에 마이크를 매달아 놨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리스 고에다가 비디오 마이크로를 바로 달아서 촬영을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이크가 아예 카메라 화각 밖으로 나가 있어서 화면 자체가 깔끔하다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운드에 앰비언스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소리 자체는 좀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들으셨던 소리는 다 와이어리스 고토로 녹음이 된 거긴 하지만 제가 다 손을 봐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무보정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제가 손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디오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와이어리스 고토를 쓴다고 똑같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얘는 조금 더 개방된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얘를 상시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비디오 마이크로의 3.5mm 출력을 XLR로 바꿔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로데에서 나온 VXLR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걸 쓰면 비디오 마이크로에다가 팬텀 파워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용 XLR 케이블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음질은 당연히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3.5mm 양쪽에 달린 거 그냥 그 줄 사가지고 카메라 여기 마이크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을 해서 다이소에 달려갔죠. 그래서 이미 사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쓰지 마세요. 여기 후회하십니다. 이런 거는 사실 차폐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잡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프로용 오디오가 두꺼운 거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짧은 거리를 쓸 때는 상관이 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위에 붙여 쓰는 그런 짧은 한 뼘짜리 이런 케이블들은 괜찮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 때 같이 드리니까 그거 정도는 쓰시고 긴 거 1m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마이크로가 3.5 케이블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방법은 비디오 마이크 미 시리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디오 마이크 미 시리즈들은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DAC 기능입니다. 요즘 유선 이어폰들이 아주 인기인데 유선 이어폰들을 또 꼽아 쓰자니 단자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꼬다리 DAC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근데 요 비디오 마이크 미 시리즈들은 뒤에 모니터용 3.5mm 단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녹음을 할 때 제대로 소리가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단자라서 DAC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쓸만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요건 덤으로 들어있는 기능이라 생각한다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비디오 마이크 B-C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면 헤드폰과 마이크로 인식합니다. 그냥 USB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맥북 에어에 바로 연결해 봤는데 네, 이렇게 인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위험하고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또 다이소에 갔죠.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USB 허브를 하나 사서 딱 꽂아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방향도 얼추 맞아요. 어차피 허브 하나쯤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그 다음에 비디오 마이크로 미 시리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샷건 마이크 아직 쓸만합니다. 빠르게 쓸 수 있는 마이크로 쓸 수도 있고요. 카메라맨용 마이크 또는 간단한 DAC 집에서는 USB 마이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아직 사놓고 어떻게 쓸지 잘 모르셨던 분들, 간단한 촬영용 마이크를 생각하셨던 분들, 로데 비디오 마이크 BL, 미C, 그 다음에 비디오 마이크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